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 탐방에 나선 황교안 대표가 제주를 찾아 민생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스타트업 협회 등을 연이어 방문한 황 대표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속도를 강조했고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는 원론적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첫 일정은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압축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반출돼 국격이 손상됐다며 쓰레기 문제 처리에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저희 당도 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이런 곳들도 잘 챙겨서 국민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제주의 보배라며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 놓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대표는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서둘러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2공항을 만드는 문제는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가급적 신속하게 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 탐방 중에는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황 대표에 일부 주민들이 야유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생쇼라고 앉아있네. 자, 이쪽으로 하세요. 황교안 씨 생쇼하지 마세요. 제주 일정을 마무리한 황 대표는 호남 지역으로 이동해 민생 탐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용수 개발량은 하루 95만 톤으로 이 가운데 지하수가 전체의 95.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보다 9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요금이 가정용의 0.3% 수준에 그쳐 저수지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범죄나 사고 발생을 줄이는 환경 디자인을 셉테드라고 하는데요. 제주에도 5개 마을에 셉테드가 도입됐는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셉테드를 도입한 제주시 3도 이동 방삭길. 비상 상황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지킴이 집 안내 표시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바닥에는 SOS라고 표시돼 있지만 정작 어느 집인지 안내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지킴이 집을 찾아봤습니다. 지킴이 집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집주인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지킴이 집으로 되어 있던데. 나도 몰라요. 그 전에 해놓은 건데 난 좀 알 수 없어. 아, 따로 뭐 교육받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없어요. 비상벨 위치 등을 알려주는 안심지도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 위험한 상황에 누를 수 있도록 비상벨이 설치됐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됐나요? 가까운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을 2차례나 눌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셉테드가 도입된 일도동의 골목길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상벨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지만 방향도 거리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안심골목 혹시 들어본 건 없으세요? 들어보고 나게 처음 뵀는데. 보시면 어디로 가야 비상벨 누를 수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잘 몰라. 제주도는 2014년부터 15억 원을 들여 도내 5개 마을 총 6km 구간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비 예산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2회 이상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이 이제 책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통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유지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셉테드가 관리 부실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생활안전과 범죄 등이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화재나 교통사고 등 7개 항목의 지역 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4년 연속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제주 지역 안전사고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특히 추락사고가 많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맘때쯤 제주 곳곳에는 감귤꽃이 한창이죠. 감귤나무마다 눈처럼 하얀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 농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달콤한 감귤꽃 향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양윤택 기자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감소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제거한 고사목은 8만 그루로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 배기와 예방주사를 놓는 등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서 처음으로 올 3월부터 농민 월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신청 농가들은 최대 200만 원씩 월급 형식으로 소득을 나눠받아 계획적 소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 전업농으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이용금 씨. 항상 가을에 벼를 수매하고서야 목돈을 만질 수 있어 이맘때에는 농사 준비에 빚을 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걱정을 덜고 아이들 학비부터 영농비까지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 월급제로 소득이 없는 3월부터 8월까지는 월급으로 20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계획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한 달에 월급으로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에 써야 되겠다. 농민 월급제는 농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가을 수확기 예상 소득을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농민들은 가을철 벼를 팔아 한 번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인데 이자는 모두 철원군에서 부담합니다. 품목 선정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했을 때 그게 그대로 이행될 수 있는 작목 중에 이제 가장 유리한 게 이제 벼이기 때문에 벼를 중심으로 지금 월급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철원군은 농민 가운데 85%가 벼농사를 짓는 데다 1헥타르 이상 전업농가도 2,500여 농가에 달해 농민 월급제에 적합합니다. 철원에서 농민 월급제를 신청한 농민은 모두 237명. 전체 벼농가의 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월급액을 정하는 만큼 규모가 작은 농가에겐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수당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농민 월급제를 정착시켜 농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무상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이탈이 심한 학과를 살리려는 자구책인데 다른 국립대도 비슷한 처지여서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대학에 다니다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 옮기는 학생 이탈 현상이 심합니다. 국립대인 경북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문과 사회, 자연계열 등 기초학문 분야가 더 심각합니다. 또 부산대 더 나은 경제학과 이런 데 간 거 들어봐가지고 네, 저희 사학과보다는 더 나은 데니까 아무래도 취업하기에. 경북대가 지방 거점 국립대 8곳에 최근 3년간 학생 자퇴 현황을 살펴봤더니 기초 분야는 3,337명이 자퇴해 1년에 1,000명 이상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와 치대, 수의대, 간호대 등 전문 분야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기초 분야는 자퇴의 절반이 다른 학교 편입이나 재입학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재정도 나빠지지만 무엇보다 기초 학문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가 들고 나온 카드가 기초 분야 무상 교육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에 등록금을 면제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고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경북대 김상동 총장은 무상 교육 방안을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발표합니다. 이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에게 거점 국립대 무상 교육을 건의했고 부총리가 정식 안건으로 연구해보라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의대와 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 분야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그 인상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부 계열의 무상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에서조차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어서 경북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들이 교육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빗방울은 오전 9시 전후로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좁혀져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날은 선선합니다. 아침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남부 17도, 서부 16도, 동부 18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북부 20도, 서부 19도, 남부 24도, 동부 22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떨어져 선선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7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남쪽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여름에 주로 유행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병원을 찾은 수족구병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3명으로 3주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족구병이 본격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씻기 등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폭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 질환에 대한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9월까지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온열 질환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96명으로 재작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제주에 설치된 CCTV가 크게 늘면서 5대 범죄 검거율도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CCTV는 6,400여 대로 7년 전 600대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절도나 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도 56%에서 80%로 늘었습니다.
경찰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온라인 티켓 구매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꺼번에 여러 장의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은 티켓 판매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해 업무 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는 2차례 이상,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60억 원, 교통과태료는 75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 지역 청년 무직자 가운데 절반이 구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 청년 무직자 만여 명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청년은 4,800여 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28%보다 갑절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 지역 열악한 노동 환경이 제주 지역 청년의 구직 포기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